네. 저희 팀은 이제 코더스 랩 팀이고요. 저희가 수행한 클라우드 체이닝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임선우입니다. 먼저 저희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된 현재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 이미지는 한국형 투표 모델을 이제 아키텍처화해서 모델링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개별 투표소가 있고 각 개별 투표소는 수검과 이제 기계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각 투표소에 있는 이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VPC를 사용해서 그 중앙화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누가 얼마나 투표 받았는지가 입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보셔서 알 수 있으시다시피 아무래도 일단 이 선거 모델의 경우는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컴퓨터는 기계다 보니까 전산 오류의 확률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적 오류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검표 방식을 지금은 개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인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재 중앙화된 투표 방식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만한 솔루션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인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제 방금 중앙화된 거를 탈중앙화 방식으로 이제 옮기게 된다면은 블록체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불변성과 무결성인데요. 일단 한번 제출한 트랜잭션은 절대 합의가 완료된 이상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위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형식을 띠기 때문에 특정 중앙위원회가 아닌 서로 100개의 노드가 있다면 그 100개의 노드를 모두 신뢰하는 방향으로 이제 탈중앙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엔드투엔드 검증 가능성이라고, 지금은 내가 실제로 투표소에 투표를 넣어도 그 투표가 실제 집계에 반영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중앙화된 완전히 분산 장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고 집계가 된다면 내 투표가 진짜 이 집계에 반영이 된 건지 직접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자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블록체인으로 투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이제 퍼블릭 체인 방식과 프라이빗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퍼블릭 체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이제 메인넷에 직접 투표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그 위에서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하게 하는 게 이제 퍼블릭 체인인데요. 이 방식은 뭐가 문제냐면 일단 모든 트랜잭션에 가스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마다 비용이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투표 정도를 이제 퍼블릭 체인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몇 조까지의 단위의 돈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퍼블릭 체인 쪽은 이런 대규모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는 없고 이제 소규모 기업이나 아니면은 탈중앙화 기관 같은 곳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퍼블릭 체인 방향이고요. 이제 프라이빗 체인 쪽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고자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방향인데요. 완전한 탈중앙성은 포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늘려서 한 기관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블록체인의 이제 특징을 가져오는 건데요. 프라이빗 체인을 통한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약간 중앙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논문과 프로젝트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TPS가 낮고 레이턴시가 되게 높아서 실질적으로 선거 모델에 투입되기에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라이빗 체인 방향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을 하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낮은 TPS와 그리고 높은 레이턴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게 ASB 방향인데요. ASB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블록체인이라고 지금의 블록체인 모델들은 범용적인 트랜잭션 모델에 집중하는 거에 반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층과 레이어들을 붙여서 합의 단계 이전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잡성도 낮고요, 확장성도 높고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이제 ASB를 이용한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의 구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에서 어떤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스티세티라고 하는 현재 수위에서 1년 동안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빈잔틴 안정성이 검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투표 시스템에 좀 적합하게 프로토콜을 좀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어떻게 저희가 방향을 변환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처럼 ASB와 DAG VFT를 사용을 하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VFT라고 하는 거는 빈잔틴 장애 내성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노드가 있다고 할 때 30명, 40명 노드가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위조해서 보내더라도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위조가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이제 VFT라고 하고요. 그리고 DAG는 이제 DAG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사용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이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개발한 프로토콜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처음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암호학적 회로와 저희 수학적 연산과 그런 알고리즘 프로토콜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체적인 암호학적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프로바이저닝 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한 가지의 공용 키를 가지고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각자 임시 이 펠드만 BSS라는 이제 DKG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모두가 임계 복화를 수행하고 100명이 찬성해야만 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지금 수식을 보시면은 먼저 각 노드에서 다항식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 생성을 하면 이제 펠드만 커밋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계산은 모두 타원 곡선 위에서 수행되는 덧셈 연산입니다. 그래서 펠드만 커밋을 계산을 하고 그 비밀 시어를 분배하는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그 시어를 분배하면은 분배된 시어를 자기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이제 타원 곡선 점을 바탕으로 최종 키를 집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집계된 최종 키는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암호화할 때 사용이 되고요. 맨 나중에 투표가 집계되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임의로 표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투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이제 복화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학 암호 회로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제 JKP라고 하는 영지식 증명 기반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로우스 16과 그리고 포세이돈 해시 그리고 접접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발표된 BLS 타원 곡선 형태 위에서 영지식 증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투표를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누가 투표를 했는지가 나와지니까 너 걔한테 투표했네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복화를 하는데, 복화를 한 상태에서 덧셈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게 이제 엘가말 암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동형 암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생성한 프로바이저닝 키를 가지고 이제 엘가말 타원 곡선상 위로 복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투표가 복화되었겠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게 이 사람이 유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프로토콜에서 유권자 목록을 가지고 머크래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머클 해시를 생성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000만 명의 유권자가 있으면 그 유권자 개개인의 PK를 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머클루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냥 루트 해시 조그만 거 하나만으로도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 듣고 질문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아까 그 ASB, DAG 방식의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 조금 덜 설명이 됐어요. 이 부분을 더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제 말씀은 이 과제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는 투표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자 방식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방식의 투표를 베이스로 한다는 거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 특정 당에서 투표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상상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특정 어디 가서 지금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어떤 시스템에 좀 접속해서 투표장에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이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진짜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뭐 비밀성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좀, 개인이 만약에 자기 폰으로 프로그램 다운받고 여기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굉장히 유효성 있게 가고 이게 뭐랄까 조작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할 거다라는 어떤 이 블록체인 기술로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투표 결과도 개표도 필요 없이 자기 폰으로 볼 수도 있는 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맞는지 그 설명을 조금만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PPT 섹션을 좀 준비해 놓긴 했는데, 일단 먼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핸드폰에서 또 투표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잖아요. 핸드폰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소에서 가서도 해놓는 방식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강압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후보자에게 투표를 몰리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핸드폰 계정 모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핸드폰 투표 방식의 단점인데, 이제 그런 강압 저항성 보안 프로토콜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유권자 핸드폰의 보안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방향 쪽으로 저는 여기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지금 현재 투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투표가 직접 내 집계에 포함되었는지를 직접 내가 검증을 할 수 있다. 그걸 누구한테도 이제 방해받지 않고 내 투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나만 그거를 검증할 수 있으니까 현재 민주주의의 신뢰성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AG-BFT에 관련된 거는 뒤에 저희 프로토콜을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게 있는데, 그쪽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가 단위 투표는 유권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만 해도 5천만 명이라고 치면, 일단은 그러면은 5천만 명의 공개키를 다 모을 수가 없겠죠. 그 프로토콜 언제 진행해서 공개키 가져옵니까? 그래서 미리 사용자의 암호화된 크레덴셜을 해시화 시키고 해시만 모으고 그 해시를 바탕으로 머클루트를 형성하면 단 하나의 머클루트만으로도 이 사용자가 본격한 유권자임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머클 경로로 루트를 이제 입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크레덴셜을 바탕으로 널리파이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널리파이어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람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표를 하고 다시 또 투표를 하려고 했을 때 너는 이미 투표했으니까 투표하면 안 돼라고 시스템적으로 막는 차원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 수식은 투표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으면 한 명한테만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총합은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장을 해줬고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단순히 CPU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그로스 16이라는 영지식 JK 스나크 프로토콜 위에서 이제 고속 풀이 연산을 수행하면서 수행되는 게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잠시만요. 그 계속 하시는 거 맞는데 저는 제목에 집중했거든요. 처음에 클라우드 체인이냐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거하고 연관시키나. 전 클라우드 체이닝을 보고 싶었는데 왜 이거를 계속 설명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라우드 처음에 이제 시스템을 개발했던 게 그냥 단순히 현재 논문에 나왔던 블록체인들을 클라우드에서 벤치마크해서 현재 시스템 한계가 뭐고 그런 성능 지표들을 그냥 가이드라인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서베이하는 과정에서 그 아직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처음에 프로젝트 방향과 조금 방향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프로젝트 방향성이 바뀌기도 했고, 대신 이렇게 구축한 프로토콜을 결국 클라우드에서 100개의 노드 띄워놓고 여러 개 나라에서 띄워놓은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벤치마크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는 관련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수학적 알고리즘을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네. 이 핵심의 그런 아키텍처나 뭐 그런 도식화된 뭔가가 작동 방식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위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연구 이론에서 지금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이 이 수식 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HBFT 쪽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맨 위에 쪽에 A3의 첫 번째 노드가 노드 위에 있는 블럭에 있는 트랜잭션이 네트워크 전형적으로 커밋되었다라고 보는 패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전체 노드가 4개면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 3명한테 명시적인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음 라운드에서 그 명시적인 인증을 받는 그 경로를 형성하는 노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 라운드에 그 노드를 앵커라고 하는 리더 커밋이 참조를 연결하고 있으면은 이제 맨 첫 번째 초록색 1이 커밋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쿼럼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수학적 보증을 통해 보장을 하는 방식을 개발을 했고요. 사실 이 전체적인 거는 마이스테티라고 하는 작년에 나온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거를 4에서 1로 보는 방향이 아니라 1에서 3을 보는 증분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가지고 CPU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방식은 A1에 포함된 트랜잭션이 인증이 안 돼서 폐기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러스트와 그 러스트 기반의 토키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했고요. 지금 주요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모듈 사이에 이제 메시지 패싱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왜냐하면 극한의 병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토키오의 MPSC라는 채널을 사용해서 또 이제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메인 코어 부분에서는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 코어 모델에서 이제 락 같은 걸 안 쓰는 방향으로 그냥 액터 모델로 계속 루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서버 디자인 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네트워크 계층은 토키오 셀렉트 기반으로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하고 계속 스폰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10,000명의 요청자가 통신의 네트워크 커넥션을 보더라도 그냥 잘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쪽은 워낙 IO 바운드 작업 위주다 보니까, 그리고 CPU 바운드 같은 영지식 검증 같은 경우는 워낙 CPU 연산이 많이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스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블로킹 스레드 풀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고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터 모델 패턴 기반 중앙에 메시지 패싱 아키텍처가 존재해서 락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여러 개 띄워놓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인 이제 코어에서 락 사용하지 않고 이제 메시지 패싱과 큐로 통신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쪽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락스DB를 사용했는데,
락스DB는 이제 크로코치DB라던가 카산드라 같은 이제 하독 계열 HBase 계열에 좀 기반을 두고 있는 인베딩 엔진인데요. 그걸 러스트식으로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왜 사용을 했냐고 하면 저희 블록체인에서는 쓰기 작업만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LMS 트리 기반 락스DB를 사용하면은 거의 쓰기 오버헤드가 없을 정도로 빠른 쓰기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SS 테이블은 이제 블룸 필터를 제공하잖아요. 이제 블룸 필터를 사용하면은 굳이 이제 풀 서칭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률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블룸 필터로 상수 시간 내에 이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검증받아서 이제 검증 시간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락스DB 같은 경우는 널리파이어 대에서만 적용이 된 부분이고, 이제 write ahead log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이 중간에 노드가 꺼지더라도 모든 메모리의 내용을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내고장성 설계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 및 평가를 해보자면, 원래 먼저 그 성능 지표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11월 30일까지 계속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 프로젝트에 가져오지 못했지만, 일단은 초고성능 및 확장성을 확보한 최초의 블록체인 ASB 프로토콜을 독자적 암호회로와 결합하여 구현하였다는 것에 이제 학술적 기대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의 대규모 선거 블록체인 연구에 있어서 이제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이 실질적으로 선거 모델에 이제 구현이 된다면, 지금은 지금 민주주의적 상승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되게 상향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의 보안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환경, 즉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합의 프로토콜 중심으로 벤치마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트루스 인바이러먼트라는 T 신뢰 환경을 가정으로 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보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압 저항성 프로토콜을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프로젝트의 후속 연구 관련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새로운 또 그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 프로젝트에서 생각한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블록체인의 난제였던 이제 원체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보장을 받는 프로토콜을 고안하는 방향으로 이제 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Q1 이상 SCI 저널에 게재하려고 준비 중이고,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 리뷰를 외부 대학 연구기관과 피어 리뷰를 거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서 이제 퓨처 제너레이션 컴퓨터 시스템 쪽에 게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 주셔서 그쪽에 게재를 준비 중입니다. 네, 너무 긴 발표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왕순설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하기엔 좀 시간이 좀 모자르고요. 이게 블록체인 주제가 좀 상당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고요. 이게 구현되는 게 이 돈 갖고는 안 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합의 프로토콜을 이론적 설계를 어떻게 한 건가, 그걸 좀 핵심으로 잡아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암호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이론적으로 좀 증명하려고 한 부분의 프로젝트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현보다는 그런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진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운 주제를 잘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다라고 여기고,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네네. 꺾는 건 아닌데 일단 본인이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비교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잘났는지 어느 정도 뭐 더 개선이 있었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 것만 발표하시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실험을 중이라서 성능 지표가 아예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베이스 라인과 지금의 모델을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는지가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거 지금 저도 원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나 블록체인 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연구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 자체가 지금 전 세계 논문을 봐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최신 DAG-BFT 프로토콜에 융합한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런 베이스 라인을 두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대규모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 정도면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여기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암호학 과정에서 성능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이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연구 방향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쪽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